나름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이런 것도 먹고 있습니다. 누가 해줬냐? 최대집 대표가 비타민을 준비해서 줬기 때문에 좋네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관절이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 최대집 의료원 안산에 있습니다. 신한국 의원 여기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최대집 대표한테 처방 받았죠? 아니요, 전 집에서 처방받았어요. 근처에서. 근처에서. 네, 제가 처방전을 보여줬죠. 그렇죠. 처방전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약들 다시 또 드시고 나왔었는데 감기가 좀 꽤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수박이 걸려가지고 네. 오늘 약을 좀 먹었는데 조금 목을 좀 불편해졌습니다. 어저께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꼭 깡통을 하다가 아이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약속이니까요. 약속이니까. 그래도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지하철 여기 보세요. 지나가는데 뭘 알아보시면. 신혜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우리 말을 부를 필요가 없어. 신혜한수는 이렇게 곳곳에 계십니다. 근데 이혜훈 지역구의 주민들이 이번 사태에 관심이 없다. 서초 주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역구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기 지역구 사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반적인 지역구. 일반적으로. 논란이 많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지나친 마녀 사냥식. 마녀 사냥식 아니냐. 의혹을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언론이라든가 야권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죠. 이게 혹시 대통령의 하야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률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 아직 판결로 법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잖아요.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리고 더구나 기소된 상태도 아니고 하나의 지금 의혹 단계잖아요, 그렇죠? 물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의 판단이고 그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권에 9가지에서 공범의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판이 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정치 검사가 되지 않았나, 자기 조직을 위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여론의 어떤 시선, 그거를 버리고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엊그젠가요? 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그분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하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건 저는 같은 어떤 법조인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그 피의자에게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하지도 않고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에 공무 공동 정보를 기재한 거는 형사 절차,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그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 기소할 수는 없죠. 그렇죠? 기소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그 공소장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기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돼도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를 거치고 나서 정말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인지 판단이 되면 그때 그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또 보장이 되는 형사 절차상의 기본적인 절차도 아예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의 이 행위는
그건 정치 검찰이 아니고 여론 검찰이에요. 여론 검찰. 정치 플러스 여론 검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정치는 야당을 야당을 눈치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의 촛불 정국의 여론을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 법적인 객관적 저는 뭐 객관적 판단. 친여도 아니고 친야도 네, 아니에요. 네, 그냥 저는 항상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냥 법적인 시각에서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어제죠. 검찰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예. 다른 공소장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기재한 거는 그럼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약에 거예요. 이번에 검찰에서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자기네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일부에서 그렇게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중에 뭐 언론이나 야당에서 뭐 의혹 제기한 것처럼 예.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거죠. 아 저는 뭐 꼭 단정은 아니지만 예.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애써 무리하게 무리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검찰이 어떤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의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야당에서는요, 야당 3야당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서 탄핵 절차를 밟겠다. 예. 그 이유가 지금 탄핵 절차를 밟아놔야 그리고 또 하나 책임 총리를 지금 특히 봐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탄핵하면 책임 총리 자기의 총리가 임명하면 다음 100번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탄핵이란 제도는 예. 어떻게 보면 헌법상 국정을 혼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 네.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래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둔 제도이거든요. 어느 네. 정당, 어느 세력의 어떤 유불리, 어떤 그런 정략적 시각에 따라서 악용될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그 이후 대선 또는 이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과정에서 뭔가 해계무리를 잡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네. 탄핵 제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탄핵제도 그런 탄핵- 식으로 안 되죠. 그냥 조만간 이제 탄핵 절차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밟고 거기에 따라서 조용히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뭐 여기서 미리 탄핵 절차 하지도 않았는데 물러나라, 뭐 사퇴하라, 권력 이양하라,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그렇죠. 그런 그 주장입니다. 아. 청와대하고 대통령께서요, 저번에 그랬어요.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해주면 난 그 분을 뽑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지금은요, 뭐 또다시 해달라고 그러지? 국회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 이유가 탄핵을 시켜놓으면 황교안 되니까 황교안 총리를 더 무서워하는 거지. 무서워하니까 일단 총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뽑아놓고 탄핵을 하겠다. 그 얘기죠. 예, 지금 얘기 예.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니까 자기네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금 총리를 앉히려고 그러는데 그 총리감 후보들이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 제가 봤는데 보도에서 청와대에서는 예. 여기 국회에서 또 우리 또 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보고 판단하고 네,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 예.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렇죠. 그걸 보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아, 신의 한 수가 이렇게 이 밖에 나와서 예. 신장 기업을 이렇게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저희가 마치 무슨 누굴 선정해서 방송하는 전혀 것처럼 아닌데. 예. TV 평론가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평론가 오해할 수 있겠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평론가 말씀 나와서 그런데 네. 아까 제가 또 어떤 그 검찰에 예. 그 지난주 예. 그 공소장 기재 문제 제가 제기했잖아요.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변호사, 네. 법률 전문가라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종평 방송에 거기 패널로 나오는 법률 전문가 누구도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그거 보고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평론가야? 이게 법률 전문가인 건지 네.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그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건지 예.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우울했습니다. 우울했어요. 야, 정말 여러분들 거리에 나오니까요. 진짜 그 종편에 나오는 이 보따리 쓰레기 평론가들의 평론은요, 평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평론을 들어보니까 훨씬 수준이 높고 그분들의 생각이요 정말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도 맞고요.
야, 저는 놀랬습니다. 국민들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참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 말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체육계 쪽에 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예. 뭐 변호사이지만 예. 그쪽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반드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최순실 씨의 딸 예. 그 정모양 예. 이대 입학 학사 관리에 있어서 언론에서 뭐 이게 네. 특혜니 예.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진짜 마녀 사냥이다. 마녀 사냥이다. 네. 한 여학생에 대한 그 인권을 예, 그렇죠. 완전히 짓밟는 예. 그거는 정말 법치주의에서는 할 수 없는 예. 그런 일들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2대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청담고 감사, 네. 중간 감사 네. 그리고 교육부의 2대 감사 결과 네. 일부 문제가 확인된 건 사실이죠. 네, 네. 다만 거기에 네. 무슨 최순실 씨의 농간이라든가 네. 아니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유럽 언론, 네. 언론들도 거기에 지난 토요일자 네. 모 언론 신문에 보면 네. 논설 이혼이라는 사람의 논설에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사태가 그 문제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된 권력 비리다. 예. 시험생들이요 광장에서 촛불을 들라. 이야, 선동하고 있네. 아니 세상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된 권력 비리라고 단정하고 네. 그렇게 선동하는 그것이 유력 언론의 종이 신문에 그런 논설에 실리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오히려 진보 그쪽에서는 이게 나라냐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언론이냐. 그렇지, 이게 언론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확인될 사실도 아닌데. 지금 그 뭐 이대에서는 뭐 사전에 면접에 있어서 뭐 네. 조금 뭐 어떤 혜택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체육 특기자 네. 입학하고 학사 관리에 있어 실상은 어떤지 아세요? 네. 사전에 네. 학생하고 대학하고 네. 다 합의를 해요. 예. 네. 너 우리 대학교에 와라. 와라. 오케이, 가겠다. 네. 서류 평가, 면접, 네. 요식 절차예요. 요식 저도 절차. 그러네. 운동을 한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촛불 집회에 나갔던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대학 갈 때 어떻게 대학 가는지 아시죠? 다 특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김재동 어떻게 간 거야 도대체? 그런 사람들 전수사 하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특기가 무조건 뭐 문제 없다 그건 아니에요. 네. 다만 그것이 정말 어떤 우리가 지금처럼 언론이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네. 막 광풍처럼 마녀 사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정도의 문제냐. 네.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특혜라고 하면 그건 일반 학생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왜? 그렇죠. 네. 일반 학생하고는 지금 다른 대학교, 다른 체육 특기자들 똑같은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그 이화여대의 다른 체육 특기자 네. 또는 다른 대학의 체육 특기자하고 비교했을 때 전수조사 해야죠. 했을 때 정말 다르냐 또는 똑같으냐 그걸 비교를 근데 해야죠. 만약에 이번에 그분이 최순실의 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비판 났을까요? 제가 하나 묻어낼게요. 2008년도에 네네.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선수가 대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대학교가 네. 그 학생 선수가 당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해외 전지 훈련 중이어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면접은 기본적으로 대면 면접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을 배려를 해서 네. 그 학생을 위해서 학칙을 변경해요. 와. 그래서 화상 면접을 봤어요. 누군지도 알것 같아요. 나 이름은 내가 되게 하기 동계올림픽 어려운데. 종목 아니에요? 동계올림픽.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너무 잘 알죠? 예, 그러면 그 학생 선수 입학 부정 입학이죠? 그렇죠. 고대 아닙니까 고대? 모르겠습니다. 야, 네, 뭐 어쨌건. 제가 그걸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쓴 적이 야, 있어요. 예. 예? 이게 그거 말고 또 이게 뭐냐면 고대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홍모모 감독 있어요. 축구 감독. 네. 홍성훈 대표 축구 감독 있어요. 네. 박사학위 그거 학위를 따는데 네. 학교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표절을 잡았어요. 제가 이야. 표절을 잡고 제가 방송국에 제보를 하려고 하는 그날 국가대표를 사퇴했어요. 감독실. 그래서 제가 안 잡았는데 이게요 굉장히 만연할 뿐만 그렇죠. 아니라 엄청나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정모모가
최순실 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안 됐고, 또 하나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4개월 전부터 친하지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야, 이게 저희 신장계요, 대박인 게요. 제가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라보시고 딱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마치 저희가 무슨 사람을 선정해서 아니죠, 그냥. 네. 야, 근데 밖에서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 또 그다음에 전문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요, 정말 이렇게 그 방송에 나오는 평론보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 아까 말씀하신 듯이 정말 이게 언론이냐. 자, 요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순실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이혜원 국회의원이 대통령에서 이미 비판이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친박위원이라고 했던 분이 이혜원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돌아섰는지 혹시 그 내가 혹시 아시는 요즘 김예훈 의원 지역구 분위기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여기 지역구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혜훈 의원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나 물론 우리는 그 기본적인 그 신의상 그렇죠. 조금 좀 자기 너무 이익을 앞세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혜훈 의원이 우리 서초구를 또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차 대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탄핵 국면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려면 최소한 지역 국민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 개인 의견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서초구를 대표하는 그렇죠.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또 저한테 온 적도 없고, 그러면 조금 절제하고 가능한, 새누리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떤 문제 쌓이고 새누리당에 이렇게 국민의 비난을, 일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에 있어서 자기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좀 절제하고 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완전히 유체이탈 합법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역구 사무실 갔더니만요, 저도 우리 감정적이래. 지역구 의견이 어떠냐 했더니만 그런 거 안 듣는데요. 뭐냐면요. 그 여긴 이혜원 지역구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이 대표하는 분 이혜원 의원인데 모든 지역 국민들이 그 대표성으로 이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여론조사 한번 여론을 온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그 여기 이혜원 의원이요 엊그저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8시 이후에는 국정은 버리고 TV만 본다, 드라마만 본다. 이걸 이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혜원 의원이 옆에 계신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혜원 의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갈 이유가 없죠, 이혜원 의원이. 꼭 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짜 잘못된 거죠.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게 공인이고 국회의원이 그러면 그게 오히려 탄핵감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국회의원을 탄핵해야 돼,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속초의 지금 여론이에요. 그리고 이혜원 의원이 지금은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걸 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분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서초는요, 제가 알고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비판을 하지 이렇게 잘못돼서 말도 안 되는 비판해야지. 거의 사실 가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걸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매주 저렇게 광장에 모여서 물러나라 그거는 사안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혜원 의원도 또는 다른 국회의원도 뭔가 의혹이 제기되면 국회의원이 사퇴할 거예요? 그러네. 형사 기소되면 국회의원 사퇴할 거예요? 야, 국민의당 며칠 한명수 보세요, 한명수. 몇 명, 아니 국민의당 최근에 2명 형사 기소당했죠. 신재 씨도 그래요. 그럼 사퇴해야죠. 사퇴해야지.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 전에 혹시 만약에 우리 의원에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사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 안 하고 있죠. 그럼 한명수 거는요 9년 동안 야, 대법원 가서야 판결 그때가 났어요. 뭐라고 했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문재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뭐 정치 무슨 검사 판사 뭐 비판하고 한 명 무슨 무죄다 판결 받았는데도 무죄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이 야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요 그냥 의혹입니다. 양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야하라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함부로 누가 하야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이건 바로 인민재판하고 있는 거다. 인민재판. 안 대표, 쓰레기들. 와, 이렇게 주민들이 신의 한 수를 많이 보시네. 그건 몰랐어요. 여기는 신의 한 수 텃밭이래. 텃밭. 여기도 출마해야 될 것 같아. 장기정 대표. 아무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종편 평론가보다 한 10배, 100배는 훨씬 나은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앞으로 신의 한 수에 특별 출연 나중에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댓글에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예. 얘기하시죠. 얘기 안 할게요. 형님. 아니야. 창원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니야. 부끄러워서.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신한수. 예. 야, 신한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예. 그 보시는 분들이요. 이 직접 수준이나 이렇게 말하는 성취가 굉장하죠. 굉장히. 평론에서 들을 수 없는. 아니, 여러분들, 평론에서 이런 평론 들어왔습니까? 저런 분들이 야. 적극 나가서 평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야, 여기는 놀라웠어요. 지금 여기 이혜원 지역구인데 지금 이혜원을 비판하는 지역 구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 네. 다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한번 가보죠. 네, 가보죠. 아니, 여기 역전이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역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네. 아까 그분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신의 한 수를 보신답니다. 그래갖고 잠시 여기 지나가다 보고 또 화이팅하고 가시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장대표 목을 좀 아끼세요. 네, 음료수를 사줘야 되겠다. 우리 장대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 네. 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대표 음료수. 목도리 이거 양모. 너무 좋습니다. 네. 감동받았어요. 아니, 목이 아프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좀 쌍화차. 커피. 나는 쌍화차 골드. 네, 그렇습니다. 아유, 날이 추워지신데 얼마예요? 쌍화차 커피요? 네? 1,400원. 비싸. 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지역에 왔으니까요. 네. 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촬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즘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로 생각하시는데. 왜냐면 그렇죠. 좀 강하게 해달라 이런 거. 이거죠. 네. 너무 약하다.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네.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너무 참고 있다. 그런 그렇죠.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겨울 되면 되게 힘들어질 텐데 더 장사가 잘 되고 번창하셔서 자녀분들도 정말 큰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이 너무 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또 바보 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강하냐. 그러네. 왜 당하냐. 바보처럼 당하냐. 예.